예로부터 이 치아는 오복 중 하나로 불릴 정도로 중요하게 여겨왔죠. 이제는 100세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만큼 치아 건강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닥터헬스 시간에는 치주 질환에 대해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치주과 김현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치주 질환이 나이를 떠나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환자 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네, 치주 질환은 말씀하신 대로 유병률이 매우 높은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20세 이상 성인의 경우에는 절반 이상이, 그리고 40세 이상부터 노년층까지는 80에서 90%로 중년 이후부터는 거의 대다수가 질환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다른 외래 질환들과 비교했을 때 치주 질환이 감기라고 말하는 질환 중 하나인 급성 기관지염 다음으로 매우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런 치주 질환은 매년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런 질환이 또 만성적인 경우에는 또 숨겨진 환자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보통 이제 치과라고 하면 충치 치료 받으러 많이 가는데 이 충치와 치주 질환은 좀 다른 질환이라고 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충치는 치아 우식증이라고 하는데요. 치태 내 세균으로 인해서 치아 구조 자체가 파괴되는 증상을 말을 하고요. 네, 이와 달리 치주 질환은 치아가 아닌 치아 주변에 그런 잇몸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말을 합니다. 네, 초기에는 치아와 맞닿아 있는 이런 잇몸 살의 염증으로부터 시작을 하지만 계속 방치되면 그 하방에 잇몸 뼈까지 진행이 돼서 종국에는 발치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치주 질환으로 나중에는 발치까지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더더욱 관리를 잘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치주 질환의 증상들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제가 준비한 사진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사진인데요. 네, 왼쪽 사진을 보시면 잇몸이 약간 떠 있고 피가 흐르고 있죠. 네, 그 주변은 빨갛게 붉게 변해 있는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을 텐데요. 네, 반대로 건강한 치주는 선홍색, 건강한 색조를 띠고 있습니다. 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잇몸이 많이 부어 있습니다. 퉁퉁 부어서 불룩하게 나와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랫니네요. 네, 역시 정상 치주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죠. 네, 어떤가요? 좀 비교가 되나요? 네, 그렇죠. 딱 봐도 오른쪽 사진, 왼쪽 사진이죠. 훨씬 더 안 좋아 보여요. 네네. 그렇습니다. 피가 나면 당연히 아프고 할 테니까 일상생활 하는데도 지장이 있을 텐데 이런 치주 질환의 원인이 뭔가요? 네, 치주 질환의 원인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세균과 유전, 그리고 환경, 면역 반응, 또 전신적인 요인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관여를 하는데요. 이 가운데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불량한 구강위생, 즉 양치질을 잘 못해서 생기는 그것이 가장 대표적인 원인으로 생각되고요. 또 잇몸과 치아 사이에는 작은 틈이 있는데요. 이 틈에 세균의 독성 물질이 들어가면 염증 반응이 진행이 되면서 이렇게 잇몸 뼈까지 파괴되는 그런 이유가 생깁니다. 여기서 독성 물질이라고 하면은 뭐 상한 음식을 먹는다든가 뭐 그런 건가요? 아니요, 그런 거랑은 조금 다르고요. 세균이 세균의 그런 산물들, 그리고 세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독성, 엔도탁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독성 인자들이 이제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유전도 영향이 있다면서요? 네, 유전이나 흡연 등의 환경적 요인도 결합이 되면 그런 치주병 세균에 대한 그런 저항성이나 면역능 그런 것들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질환에 대해 더 쉽게 유발되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높이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래서 부모님 가운데 잇몸이 안 좋으셔서 틀니를 젊으셨을 때부터 하시게 됐거나 이를 많이 뽑으신 그런 분들이 계시거나 또는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전문의에게 더 철저한 관리 및 체크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평소 구강위생 습관부터 유전적인 요인까지 치주 질환의 원인이 참 다양하군요. 네, 그런데 이 치과는요, 사실 선생님, 저도 그렇고요.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고 너무 다 무서워하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래서 좀 이하가 안 좋다고 해도 그냥 방치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렇게 그대로 두면 안 되겠죠. 네, 치료나 관리가 없이 치주 질환을 계속 방치하게 되면 어떤 치주 질환이 순간 급성화되어서
그 얼굴이 심하게 붓거나 그런 뭐 극심한 통증 그런 것들을 호소하게 될 수 있고요. 네. 또 치료의 시기가 늦어져 버리면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치아를 뽑게 되는 갈치요. 네, 그런 위험도가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치아만 손상되는 것이 아니라 또 옆부분으로 더 번질 수 있기 때문에 다수치가 여러 개 치아가 발치가 되게 되면 또 이렇게 잘 씹지 못하게 되고 그렇죠. 또 그런 소화불량이라던가 네, 그래서 위에 부담을 주게 될 수도 있고요. 네. 또 외관상으로도 매우 문제가 되고 또 발음상에도 문제가 되기 그렇겠어요. 때문에 네, 대외 활동에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네. 잇몸이 부으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면 표정도 안 좋아질 테고 사회 활동하는데 참 지장이 많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치주 질환이 구강 건강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온몸의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치주 질환이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 그리고 암과 같은 그런 전신 건강에까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네, 질환의 원인인 그런 치주병 세균이나 독소가 혈류를 타고 몸속으로 이동을 하면서 그런 다른 장기, 그런 다른 장기들의 네. 질환들을 더 악화시키고 또 위험도를 증가시키는 그런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관리를 잘 하셔야지 됩니다. 네,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이 치주 질환 그냥 방치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병원에서는요 주로 어떤 치료가 이루어지나요? 네, 치주 질환의 치료로는 먼저 아시다시피 가장 대표적인 치료는 스케일링 그리고 치근 활텍술이라고 해서 네, 그런 것을 많이 진행을 하는데요. 예, 제가 왜 웃었냐면 스케일링 하니까 갑자기 그 아픔이 떠올랐어요. 네. 또 어떤 게 있나요? 네, 그런 이제 치주 질환 스케일링과 그런 치근 활텍술은 이 치아 주변에 있는 그런 치아에 부착된 세균 침착물이나 그런 치태, 잔사, 치석 등을 제거하는 해서 그런 추후에 재부착을 방지하고 염증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 다음은 치주 수술로 들어갈지 아니면 또 유지 관리 치료로 들어갈지 이런 결정하는 그런 평가가 이루어지고요. 만약에 심한 치주 질환이 발견될 경우에는 잇몸을 절제해서 그런 상한 부분을 수술적으로 제거하는 치주 수술을 하게 됩니다. 네. 만약에 이런 치주 수술도 효과가 없을 정도로 안 좋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발치를 하게 되고요. 이를 뽑게 되고요. 네, 이런 단계들은 계속 평생 계속 순환이 되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지금 아까 얘기하셨던 그 스케일링 같은 경우도 정기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관리 방법 중에 하나일 텐데 이 건강한 치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관리를 평상시에 하면 좋을까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치태와 치석을 잘 제거를 하고 효율적으로 제거하는 철저한 구강 위생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를 잘 닦아도 그 칫솔질이 잘 안 되는 부위가 존재를 하고요. 그런 부위들은 관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해서 검진과 치료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잇몸병은 완치라는 것이 없고요. 또 진행이 될수록 치료를 위해서 드는 시간이나 비용이나 그런 노력들이 훨씬 증가를 하기 때문에 조기 관리하는 것이 매우 추천이 됩니다. 네, 그 치과에서 좀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받는 것이 좋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평상시에 칫솔질 무시할 수 없잖아요. 올바른 칫솔질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직접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치아를 닦으실 때는 먼저 칫솔을 대시고 치아와 잇몸 사이에 있는 경계 부분에 이렇게 45도 정도 각도로 그 틈에 칫솔 끝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약간의 진동을 주면서 빗질을 하듯이 이렇게 쓸어내시면 좋고요. 그 틈을 닦는다는 생각으로요? 네네네. 그래서 틈 속에 치태를 닦아내고 세균들을 닦아내는 느낌으로 이제 순서를 정해서 차근차근 닦으시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잘 안 닦이는 부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요. 특히 어금니, 위쪽 어금니의 볼 쪽, 그리고 아래쪽 어금니의 혀 쪽을 열심히 잘 닦아주시면 좋겠고요. 안쪽 어금니를요? 네네네. 그리고 칫솔이 무뎌지거나 이러면 이제 새로운 것으로 아쉬워 마시고 바꿔서 효율적인 그런 관리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 또 하나가 이제 너무 세게 닦으면 안 되겠죠. 살살 이렇게 닦아주는 것도. 네, 너무 세게 닦으면 치아 마모증이라 그래서 치아 자체의 구조가 약간씩 이렇게 파여 들어가는 그런 또 질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아래 위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빗질하듯이 닦아주시는 것이 가장 추천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건강한 치주를 위해서 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치주과 김현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